기업의 펀더멘털, PER, ROE를 확인하여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인간사를 이해한다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의 상호작용, 생각, 추세에 따라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주식을 찾아 상승 혹은 하락에 베팅한다. 무일푼에서 세계적 거부로의 파란만장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는 조지 소로스. 그의 투자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책 소로스 투자 특강입니다. 여기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그가 운영하던 펀드의 수익률은 4200%, 약 50배의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죠. 또한 1992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알고 하락에 엄청난 금액을 걸어 막대한 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최근 테슬라에도 약 9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죠. 우리 돈 8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 조지 소로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헝가리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난 소로스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헝가리를 지배할 당시 유태인을 학살하려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위조 여건을 만들던 아버지 덕분에 운 좋게 자기 가족만 살아남게 되죠. 이후 17살 자신이 그동안 느끼고 경험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세계에 대해 의문을 품고 런던으로 유학을 가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전설을 만든 투자 철학, 재귀성 개념입니다. 17살 당시 영국에서 내 공부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태어난 이상한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중요한 철학자가 되는 환상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남다른 통찰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는 영국 유학을 마친 다음 뉴욕에서 차익거래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재기성 개념을 통해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공부하던 철학을 주식시장에 접목하여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는 수학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지표 혹은 기업의 성과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심리, 추세나 생각에 집중했죠.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심리, 추세? 오히려 당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처럼 저 PER 종목에 집중하라 혹은 피터 린치와 같이 PER을 EPS 증가율로 나눈 주가 순수익 성장 비율, 즉 PEG가 1 이하 여부를 확인하라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편할 텐데 그는 이러한 수학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강조하는 재기성 개념을 쉬운 예로 설명하자면 평소 주식을 잘하는 주식으로 돈 좀 버는 재현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옆자리 정우씨가 재현씨에게 묻죠. 요즘 괜찮은 주식 있을까요? 재현씨는 요즘 핫한 주식 A를 추천해줍니다. 정우씨는 주식을 잘하는 그를 믿고 A를 따라 매수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식을 선택하기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시장 분위기, 사업 분야, 업종 내 위치 등 많은 부분을 공부한 후 선택해야 함을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상식보다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찾아보고 결정 내리기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 A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우씨가 A를 매수하는 것을 보고 정우씨 맞은편 다혜씨도 함께 A 주식을 매수한 것이죠. 점점 분위기는 고조되고 거래량이 터지며 상호작용에 따른 자기 강화로 점점 더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 흐름은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연속적이고 순환함으로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순환 과정은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핫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 주식이 과연 올라가기만 할까요? 점점 올라가는 주식은 결국 거품을 만들고 균형을 찾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의 주가 폭락이었죠. 그리고는 거품의 정점에서 누군가 매도를 합니다. 시작되는 장대 음봉을 보고 사람들은 다시 상호작용하죠. 어라, 주가가 떨어지네? 더 떨어지기 전에 나도 팔아야겠어 라며 모두 따라 매도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죠. 한순간입니다. 이때는 자기 강화가 아닌 자기 비판이 주가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에 반영되는 순간이죠. 소로스는 이러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순환관계를 재기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강화를 통해 추세가 형성되어 올라간 주가는 결국 거품의 정점에서 누군가의 매도로 시작되는 자기 비판 때문에 다시 하락으로 균형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거품은 형태가 되게 비대칭입니다. 호황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천천히 시작되어 점차 가속되다가 혼돈기에는 보합세를 유지합니다.
붕괴는 짧고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부실 자산이 강제 청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순한 사례가 부동산 호황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내려가고 대출받기가 쉬워지면 부동산 호황이 촉진됩니다. 거래량이 많아지고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호황의 정점에서는 대출이 최대 규모에 이르지만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후 거품은 터지게 됩니다. 반전 단계에서는 강제 청산이 진행되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재기성 이론을 투자에 적용시켰을까요? 책에 나온 예를 거품 모델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1960년대 말 미국은 M&A 인수합병을 주로 하는 복합기업이 유행이었습니다. 복합기업으로 인해 주당 순이익, EPS는 당연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어 주가도 올라갔죠. 이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 사람들의 기대는 자꾸 높아지기만 합니다. 높아진 주가, 거품의 정점에서 소로스는 복합기업의 사장으로부터 그 실상을 듣게 되죠. 인수합병만으로만 높아진 EPS는 더 이상 주가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여러 번 대중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자기 강화는 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로스는 주가 하락에 공매도를 치고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다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결국 현실은 기대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갔기 때문이죠. 거품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가 영국의 파운드화 폭락을 미리 예견하고 폭락에 공매도를 걸었던 건 역시 재기성 이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소로스는 기존의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자들과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워런 버핏은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제대로 된 가치로 주가가 상승하기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이었지만 소로스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강화, 자기 비판을 통한 주가의 급등 혹은 급락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투자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사라 이야기하며 이를 이해하기만 하면 돈은 그 결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재기성은 인간들이 일으키는 어쩔 수 없는 행동들이며 이를 미리 간파하고 투자에 적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인문학에 나온 우석 작가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며 마치도록 할게요. 작가님의 지인 중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봐도 이건 거품이고 조작인 누가 봐도 개미를 털어먹기 위한 급등주의 지인이 올라타려고 하죠. 작가님은 그를 말립니다. 이건 조작이야. 말려들면 안 돼. 개미들 털어먹기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다 사기라는 걸. 그 역시 또 다른 조지 소로스가 아니었을까요?